맞춤형 치료로 치아 건강과 환한 미소를 찾아주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안영민 원장. 아이들의 적정한 교정 시기에 맞춰 올바른 성장을 이끄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김선 원장.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치아 고민을 최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신영건 원장. 치아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아 심리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합을 말하는 부정교합. 교합이 맞질 않으니 턱관절에 무리가 따르고 그 상태를 방치하면 턱관절 장애가 발생합니다. 승현이가 치과를 찾은 건 턱관절의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이제 턱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턱을 벌리거나 할 때마다 이제 오른쪽 턱에서 그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얼굴이 이상해질 수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오른쪽 턱이 그냥 아예 빠져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껴서 치과에 오게 됐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기본적으로 입을 다물었을 때 윗니와 아랫니가 맞물리지 않고 뜨는 공간이 발생하는 개방교합이었습니다. 개방교합이 있으면 발음이 새고 앞니로 음식을 자르는 절삭 기능과 저작 기능이 약해 식사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면 요리 같은 걸 먹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앞니를 써서 많이 요리를 끊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앞니끼리 서로 맞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요리를 먹을 때도 좀 불편함이 많이 있었고요. 좀 앞니가 튀어나와 있어서 좀 미관상으로 좀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하관이 한쪽으로 쏠린 걸 알 수 있는데요. 앞니를 쓰지 못하다 보니 나이에 비해 어금니가 많이 닳고 턱에도 무리가 갔습니다. 앞니는 눈에 띄게 뻗어져 있습니다. 예, 승헌이가 내원할 때가 2020년 11월이었거든요. 간단한 충치 몇 가지 있었고 그다음에 턱관절이 아파가지고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진료하시는 원장님께서 턱관절도 이제 보지만은 앞니가 안 씹히는 개방교합이라서 이왕이면 온 김에 교정 상담도 좀 받아보라고 해서 오게 됐어요. 근데 개방교합뿐만 아니라 얼굴이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 비대칭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개방교합 환자들, 특히 사춘기 환자들은 거의 90%가 턱관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100%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교합이 안 좋다 보면 아래턱을 많이 내밀거나 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턱관절이 많이 불편해요. 이왕이면 교정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턱관절 치료를 할 때 원장님께서 이제 이 턱관절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교정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제 앞니랑 아랫니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정 치료를 할 때 이를 뺄까 말까 먼저 고민하고 발치를 하기로 했으면은 입을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좋다고 그러면 또 합중해지잖아, 그지? 입을 많이 안 넣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때 아래쪽에 요걸 뺐어요. 요걸 빼면은 단점이 이가 많이 쓰러져. 우리 지난번에 치료할 때 좀 그런 과정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그걸 잘 세워가지고 좀 진행이 잘 되어 왔어요. 작년에 8월에 이는 잘 모이는데 여기 많이 떴다고 이제 많이 진행되어가지고 이런 장치 굉장히 심플하게 치료를 해가지고 많이 안 아팠잖아요, 그지? 네. 요금이 잘 나와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눕혀볼게요. 잇몸뼈가 많이 파괴돼 있어 세밀한 힘으로 치아를 움직이는 투명 교정을 선택했습니다. 발치로 공간을 확보해 치아가 수직적으로 잘 맞물리고 저작 기능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죠.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1년하고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일반적인 교정장치로 한 2년씩 걸리는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치료도 빨리 잘 되어 오는 것 같아요. 장치도 잘 맞거든. 이 상태대로 계속하고 고무줄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승헌이가 비대칭도 있고 개방교합도 있고 이거는 뭐 골격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누가 교정치료를 하더라도 항상 이제 어려움이 좀 있어요. 골격성 문제가 있으니 턱뼈의 모양을 바꾸겠다. 그러려면은 나이도 있고 하니 양악 수술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심하지 않은데 굳이 양악수술까지는 하고 싶어 하지들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만 움직여서 최대한 잘 씹어지게끔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은 이를 뽑고 할 것인가, 이를 안 뽑고 할 것인가, 이를 뽑는다면 입이 너무 들어가면 안 될 것이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교정이 끝나고 나서 오랫동안 잘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치 교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치를 할 때 발치 패턴을 가능한 입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초이스를 해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총 4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여러 단계로 나누어진 교정 장치들을 경과에 따라 차근차근 착용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 비대칭도 많이 개선됐는데요. 윗니와 아랫니 사이의 빈 공간이 사라지면서 정상적인 교합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투명 교정 치료로는 제대로 된 교정 치료가 되지 않는다, 치료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좀 더 정밀한 치료가 가능해졌고 치아 뿌리까지 정확하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치료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비발치 치료와 발치 교정 치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 비발치 치료는 확실히 치료 기간이 많이 단축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투명 교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부작용이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양치 관리가 잘 됩니다. 굉장히 양치질을 하기가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치나 잇몸 질환 생길 확률이 떨어지고요. 투명 교정 장치는 우리가 목표하는 그 타겟 치아 하나만을 적절한 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통증도 덜하고 치아 뿌리가 짧아진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 교정에 있어서도 영구치가 날 자리를 확보해 주는 게 이제 목표인데, 잇몸뼈도 넓혀주고 기존에 이미 맹출되어 있는 영구치도 좋은 위치로 아주 쉽게 또 빨리 움직여주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투명 교정 장치가 요즘은 큰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 교정 장치는 식사나 양치질을 할 때 장치를 제거할 수 있어 구강 관리가 용이합니다. 또한 3차원 구강 스캐너를 통해 치료 과정을 미리 확인해 계획적인 치아 이동이 가능하죠. 단계별 장치 제작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6주에서 8주 정도의 긴 내원 주기로 학업에도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앞니끼리 좀 맞닿다 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리 같은 거 먹을 때도 불편함 없이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좀 변한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게 진짜 많이 변했구나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지금처럼 관리를 열심히 해서 그 이빨 관련 좀 질환 같은 것들도 없이 그냥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